고대 위에 올라서니 천하졸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대거부터 있는 것을 전람관 여기 서사 푸른 수녀 날의 피오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러봉 더욱 높네. 만산의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노동당 새 시대의 햇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거하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서 놓는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만국으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으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화석입니다. 선물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 중국 대련 중위수산상무유한공사 총경리 라군이 2015년 10월 8일에 삼가 올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국의 현실에 끝없이 공감하고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를 희세의 위인으로 끝없이 흠모하여온 총경리 라군은 자기의 담없는 흠모심이 깃든 의의 있는 선물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총경리는 어떤 선물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세계적으로 매우 진귀한 식물 화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얀마의 규화목 화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화석은 미얀마의 원시림이 묻혀있던 곳인데 1억 년의 기나긴 지각발전 과정에 다양한 광물 원소를 흡수해서 나무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높은 관상적 가치와 보존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화석의 무게는 200kg인데 수천 킬로미터의 로종을 육로로 22일간에 걸쳐 운반해왔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물은 아름다운 꽃무늬들이 부각되어 있는 나무 받침대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에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에 대한 라군 총경리의 담없는 흠모의 마음과 칭송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무 조각 말을 탄 농민입니다. 선물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 201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0돌세 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도미니카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호세 미겔 메이아 아브레이가 올린 것입니다. 도미니카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협을 충직하게 이어나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에 대한 참과 존경심, 그의 현명성과 영도력에 매혹돼서 우수한 공예사들을 동원하여 선물을 정성껏 완송하도록 했습니다.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조각은 말을 타고 있는 농민이 앞을 보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나무 조각은 땅을 가꾸는 근면한 농민을 형상했으며 농민이 타고 있는 말은 도미니카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국으로 일도 세우신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 최대의 존경심을 담아 이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마음과 지성에 떠받들려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는 국제 친선 전람관의 선물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높이 찬양해서 올린 이 선물들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들입니다. 절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 박물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혁명 전사들의 생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5년) 여름 어느 날 유럽의 나라 수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과학자들의 학술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끈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원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보고회에 참가한 원 교수인 기영상 선생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과학 연구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굳센 신념을 지니고 그것을 두티 많은 과학자로 묘사되었던 그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은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과학계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유전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누의 품종을 얻어낸 과학 연구 성과로 해서, 그리고 논문 전반을 관통한 과학자의 확고한 신념으로 해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 기영상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인민이 유구한 자기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자유로운 오보이로 모시어 과학자들의 재능과 삶이 꽃펴나게 되었고 세계적인 발명도 이룩할 수 있었다. 나는 잠업을 위해서 세계를 편답한 과학자로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쓰고 있다는 이런 남다른 행운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당신들 앞에서 확언하는 바이다. 이것은 했습니다. 하다면 평시에 그렇게도 말이 없던 그가 어떻게 돼서 세계적인 연단에서 과학자의 신념에 대해 그렇듯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가? 평안북도 정주시의 어느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생활이 너무도 어렵다 보니 가랑잎에다 글을 써가며 이악하게 공부했고 학창 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기영상 선생이 일본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까지 나오자 지도 교원은 물론이고 일본의 각지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 자존심이 남달리 투철했던 기영상 선생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오직 조선의 잠업을 추켜 세우겠다, 이런 소중한 마음을 아는 이 기영상 선생은 해방 후에 트렁크에 정자를 넣어가지고 평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서 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이 낳은 세계적 유전학자이며 역종학자인 기영상 선생도 민족적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고 과학적 신념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영상은 생산성이 높고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고 과학적 신념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영상은 생산성이 높고 병에도 잘 견디는 훌륭한 누의 종자들을 수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후대교육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을 하던 1946년 10월 뜻밖에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몸소 마당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는 순간 그는
장군님 하고는 격정이 넘쳐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중히 올리는 그의 인사를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고했다고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와 흉금을 터놓고 나라의 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내시어 그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착취와 압박만을 받으며 헐벗고 못 살아온 우리 인민들이 입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라의 잠업 발전을 두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